올해 마지막 미국 연준 FOMC 회의 이후 월가에서는 이례적인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FOMC 부의장을 지냈던 더들리가 파월 의장이 대도박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다 시장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소방수로 등장했는데요. 파월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고 금리 인하를 토론한 적이 없다는 등 그의 말을 진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내년 3월부터 조기 금리나 피봇을 점치면서 나홀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긴축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혼돈의 와중에서 향후 경제 상황과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미 연준 금리 인하 진실 공방, 시나리오별 채권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파월 의장 발언은 대도박, 채권 투자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2024년 채권 투자 전망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월가에서 진실 공방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원문에 해당 구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요약하면 인플레이션과 승리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제약적 금리 수준의 다이얼을 언제부터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를 시작했다. 이것은 세계의 관심사이고 오늘 FOMC에서도 토론의 주제였다. 즉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은 종료되었으며 적절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분명히 천명한 것입니다. 월가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에 시장이 환호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펠만 대학 연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외치던 매파가 갑자기 슈퍼 비둘기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 푸짐한 산타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8주 연속 상승하는데 기폭제가 되었고요. 하지만 FOMC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아야 했습니다. 버냉키 의장 시절 FOMC 부의장을 역임했던 빌 더들리가 나섰습니다. 그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9년 동안 역임했던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더들리는 블룸버그에 기고한 자신의 컬럼에서 파월의 피벗은 프리디 빅 갬블, 즉 매우 큰 도박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 즉 하이어 포 런거 정책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주 특별한 비둘기적 발언으로 시장을 놀라게 했고 이것은 빅 쉬프트, 대반전이라고 역설하면서 파월의 발언을 조목조목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월가에서 시장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파월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면서 현직 FOMC 의원들이 파월의 발언을 진화하는 소방수로 나섰습니다. 먼저 뉴욕 연방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가 유력 경제 채널인 CNBC와의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윌리엄스는 금리 인하가 FOMC 토론 주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하에 대해 토의했다는 파월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마치 진실 공방을 벌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윌리엄스는 지금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조차 시기상조이며 점도표는 의원들의 개인적 관점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잠재우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에다 시카고 연방은행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거들고 나왔습니다. 파월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혼란스러웠다. 시장이 FOMC에 대해 오해를 한 것 같다. 우리는 미래의 정책을 놓고 논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향해 마치 꿈에서 깨어나라고 타이르는 듯 했습니다. FOMC 우연 중 가장 부드러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굴스비까지 나서다니 참으로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는 여전히 3월 금리 인하로 피벗할 확률이 78%를 넘고요. 내년에 6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연두색 선은 19명의 FOMC 의원들이 찍은 점도표의 중앙값입니다. 분명히 흰색 선의 선물, 자주색 선의 옵션으로 나타난 기준금리 예상 경로가 점도표의 중앙값보다 밑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점도표에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하는 파월 의장, 그리고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면서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FOMC 의원들, 여기에다 조기 금리나 피벗을 기대하는 시장이 따로따로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즉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통일이 안 되고 있고 시장은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따라가지 않는 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향후의 경제 상황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와 이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채권 투자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는 미국 최대 증권사인 찰스 수왑의 금융연구센터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첫 번째 기본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연준의 긴축 정책의 시차 효과가 나타나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면서 연준이 통화 긴축을 완화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려하던 경기 침체가 마침내 밀려오는 경우입니다. 이상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향후 1년 후 장단기 금리는 여기 표에서 같이 추정되는데요. 대표적 시장 금리인 맨 오른쪽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시나리오별로 각각 기본 4% 유지, 인플레이션 재점화 시 4.25%로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시 3.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채권 가치의 속성상 경기 침체가 올 때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이에 따라 여기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경제 시나리오별 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에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음, 불확실성 하에서 채권 투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렇습니다. 채권도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 상품이므로 주식과 마찬가지로 분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채권 투자 전략은 바벨 전략과 사다리 전략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 전략은 저위험 단기채와 고위험 장기채를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죠. 역도 기구를 뜻하는 바벨이 생긴 형태처럼 서로 대칭적인 상품을 매수하고 중간지대를 두지 않습니다. 한편 사다리 전략은 채권의 보유 물량을 잔존 만기별로 분산시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평준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사다리 아래에 단기채를 깔고 위로 올라갈수록 중장기채를 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여기 이 표는 찰스 수왑의 연구 보고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기본 시나리오에서 주황색의 1년에서 10년 만기 사다리 전략의 수익률이 5.86%로 가장 높고요.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도 이 전략의 수익률이 8.98%로 최고입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1년 단기채와 10년 만기 장기채를 쌍끌이로 매수하는 바벨 전략의 수익률이 4.7%로 가장 높습니다. 정리하면 기본과 경기 침체 시나리오 하에서는 1년에서 10년 만기별로 채권을 골고루 담는 사다리 전략이 유리하고요. 만일 1970년대 상황처럼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1년 단기채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해 놓고 10년 장기채로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바벨 전략이 선호됩니다.
다음으로 이 표는 금리의 등락에 따른 채권 수익률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인데요. 경기 침체로 금리가 하락할 때 30년물 기준으로 수익률은 각각 50bp 하락 시 13.4%, 100bp 하락 시 23%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하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30년물 기준으로 50bp 상승 시 마이너스 2.8%, 100bp 상승 시 마이너스 9.6%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금리가 소폭으로 등락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캐리, 즉 쿠폰 수익률과 다소의 시세 차익을 챙기면 됩니다. 정리하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듀레이션에 따라 바벨 전략이나 사다리 전략으로 채권 만기별 분산 투자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채권 투자, 특히 장기채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늠자는 대표적 시장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로 금리 정책을 포기한 이후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 이후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세 번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미국과 연동성이 강한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세 차례의 금리 고점을 만들었고요. 지난 10월 하순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채권 시장이 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요동쳤었죠. 그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가파른 하락세로 반전되어 지금은 4%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3.5% 이하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기 침체 진입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경기 침체는 그 누구에게나 고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채권 시장 랠리로 채권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저의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핵심적 경제 지표의 시그널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기 관련 경제 지표가 내보내는 경기 침체 시그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투자에 참고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2024년 채권 투자 전망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파월 의장은 12월 FOMC에서 제약적 금리 수준에 도달 또는 근접했다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다른 인사들이 진실 공방 속에 파월의 발언을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3월부터 조기 금리 인하 피벗과 내년 6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향후 금리 정책과 금리 방향성의 불확실성 하에서 채권 투자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 결과 기본 시나리오 또는 경기 침체 시에는 채권 만기별 사다리 전략이 유효하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는 경우에는 바벨 전략이 선호된다. 실제로 여기 왼쪽 CNBC 보도에서 보듯이 HSBC는 2024년을 채권 투자의 귀환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방어적 성장 포지션을 유지할 때라고 보고 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를 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62%가 내년에 채권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이 결과는 HSBC의 2024년 채권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앞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커싱 네트워크는 매번 영상에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가족과 함께 뜻깊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